색다르게 살아야 돼. 색다르게. 오케이. 색달라지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이 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이렇게 딱 맞붙으면 이제 완전 폭발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 에너지가.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계속 일어나가면서 자아가 창조가 되고. 기쁨도 느끼고. 네. 그렇게 사는 게 인간으로서 되게 큰 기쁨이죠. 그렇죠. 그런 전체적으로. 게 기쁨인 거죠. 자,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또 열심히 자기 개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자꾸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유영만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교수님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이 100권째 책이라면서요. 100권째가 됐네요. 30년 전에. 95년대 제가 첫 책을 낸 것 같아요. 자, 오늘 요번에 나온 책은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네. 뭐냐면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코나투스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이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뭔지는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을 듣겠지만 네. 정말 이 앞에 써 있는 이 말은 되게 저도 이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 돈 벌기 위한 자기 개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자기를 잃거든요. 맞아요. 네. 개발만 남고 자기가 사라져. 네. 그럼 뭐냐고. 자기 개발을 계속할수록 개발 소발만 남는다. 개발 소발만 남고 자기가 사라져. 네. 그러면 나중에 번아웃만 오고 이게 뭔가 정말 이런 고민하는 20,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너무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자기 개발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읽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개발서 읽으면 이제 공감하는 내용도 많잖아요. 원장님 책도 그렇고 제 책도 그렇고 공감하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죽인다. 그러면서 이제 도파민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짐이 많아지니까 이제 짐이 많아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이제 막 계획 세우고 그러잖아요. 간절해질수록 오히려 실천이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30년 이상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자기 전에 내일은 운동하고야 말 거야. 대단한 결심을 한 다음에 다짐을 하고 잠을 자지 않거든요. 그냥 일종의 이제 습관화가 된 거야. 그냥 나가서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 내가 잘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은 정신노동이 아니라 육체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개발서를 읽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그래, 그리고 읽고 결심을 다짐하고 하고 해서 끝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읽기만 하고 그걸 자기 행동에 옮기질 않잖아요. 그렇지. 네, 실천을 안 하니까 이제 자기개발서를 또 읽고 또 감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탄사 연발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계속 감탄사만 연발하고 아하만 하다 끝나.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안 바뀌고 아하가 아흐가 돼. 네. 저 교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자, 이 책의 제목이 코나투스. 이 코나투스 신선했어요. 코나투스 무슨 뜻이고 어떻게 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단어가 어렵잖아요. 네. 원장님 버킷리스트라는 거 네. 그 책 제가 쓴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네. 버킷리스트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대중들한테 이렇게 일반 보통 명사가 됐잖아요. 그 교수님 때문에 그렇죠. 퍼진 단어예요? 네, 제가 책을 써가지고 아, 유영만 교수님 큰일했네. 그런 것처럼 이제 코나투스도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제 네. 에티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구분하면 이런 거죠. 네네네. 저 원장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원장님 명절 때 시댁에 가시나요? 그럼요. 시댁에 가실 때 네.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빨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뭐 정상 걸음으로 가요. 정상 걸음으로. 예. 네. 대부분의 정상으로 걸어 나와요. 예. 이제 들어갈 때는 무겁게 들어갔는데 예. 이제 나올 때 최대한 정상으로 나오려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걸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직장인들한테도 질문하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냐, 심장이 뛰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리가 후들거려. 그렇죠. 그러면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릴까요? 심장이 뛸까요? 심장이 뛰어. 심장이 뛰죠. 자, 이렇게 코나투스는 어떤 일을 하거나 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에너지가 이렇게 쭉 다운되는 거 있죠. 다리가 떨리는 거. 이건 이제 코나투스가 쭉 떨어진다는 뜻이야. 아하. 그런데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기 전부터 심장이 뛰잖아요. 네, 어떤 네, 일을 네. 하기 전에도 심장이 뛰고 그러면 이제 코나투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모든 인간이나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예를 들면 여기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있잖아요. 네, 네. 물의 코나투스는 뭐냐면
얘는 그대로 자기 존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야. 물은 여기 앉아 있어 계속 있어야 되잖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래. 이걸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기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욕망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욕망 그러면 그거 뭐 안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걸 잘못 구분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욕구와 욕망을 좀 구분하면 코나투스가 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욕구는 이런 거예요. 나 물 마시고 싶다. 그래서 네. 물을 먹었어. 그러면 욕구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야. 네. 그래서 먹으면 그 욕구가 충족이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이런 물 먹고 싶지 않고 뭔가 좀 이태리산 고급 브랜드 물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거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안 되지. 더 좋은 물을 또 먹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책을 썼는데, 자, 코나투스 책을 썼는데 제가 욕구가 충족됐어. 책 100권째 딱 썼어.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건데, 아직 제가 쓰고 싶은 책은 아직 안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고 차원이 다른 책을 더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네, 네. 그럼 욕망은 미래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욕망 그런 막 본능과 연결시켜가지고 동물처럼 취급하는데 사실 철학자들이 욕망이 욕망을 너무 영화계에서 많이 써서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이 몸에서 발동되는 욕망을 철학의 전면에 끌어낸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요 철학이 다 인간의 신체, 감정, 욕망은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오로지 이성 중심의 철학으로 이 욕망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스피노자가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딱 정면에 내세우면서 사람은 감정, 정서, 욕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코나투스라는 이름으로 장명을 한 거죠. 그럼 교수님이 이 코나투스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셨어요? 그렇죠. 코나투스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본래 되고 싶은 나의 존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착각이 들죠. 저것도 나의 욕망인 것 같은. 예를 들면 김명애 원장님은 김명애 원장님의 오리지널이 있어요. 원본. 원장님은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원본으로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가지고 복사본으로 살아. 오케이. 남을 계속 카피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제 욕망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의 욕망 장터에서 쇼핑하듯 갖고 와. 쇼핑을 하고 소비하고 오케이. 예, 뭔지 그렇게 하다 알겠어.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색다르게 살아야 돼. 색다르게. 오케이. 원장님의 컬러와 저의 컬러가 다르잖아요. 삶의 색깔이. 그 색깔이 다르면 색달라지면 저절로 이렇게 남달라지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이 뭔지 없어져.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원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코나투스가 원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너의 아름다운 욕망에 네. 근거해서 근거해서 너를 키워가는 것이 자기개발이지 네. 이거저거 다 물어오는 게 자기개발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하면 네가 없어져 이거잖아. 그러니까 욕구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한 사람 욕구 충족하면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개발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미래의 욕망을 이렇게 네. 세워놓으면 욕망이 딱 충족되지 않잖아요. 더 좋은, 그렇죠. 더 수준 높은 욕망을 향해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근데 욕망을 하는데 내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야망이니 뭐 헛된 그런 것만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욕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욕망이 생기면 그걸 충족시키려고 공부를 해. 능력을 개발해. 맞아.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가는 다리를 만드는 게 능력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은 능력과 이렇게 딱 맞붙으면 이제 완전 폭발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 에너지가. 존재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계속 일어나가면서 그렇죠. 계속 자기가 성장하는 것에 자아가 대한 창조가 되고 기쁨도 느끼고. 자기가 변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인간으로서 되게 큰 기쁨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 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나투스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나 만나기 전에 슬플 이유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에너지가 증폭되는 거는 네네네. 2배로 더 늘려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나한테 아픔이나 슬픔을 주는 관계는 점점 줄여야 되는 거야. 살아갈수록.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라는 경우도 많고 억지로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코나투스는 앉아서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야. 부딪혀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유해한지 유익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주쳐 봐야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코나투스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원장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막 폭발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증진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내가 욕망을 하고 네. 코나투스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욕망을 줄여나가는 거죠. 자, 진짜 부제목도 의미심장한데 네. 습관성 자기개발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습관성 자기개발은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SNS에 올라온 인사이트 보고 중독되고, 그죠? 성공 스토리 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실천하고 나가서 뭔가 자기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그걸 또 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볼수록 사람들이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네. 점점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실천을 안 하고 그쵸. 그냥 읽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는 없다. 그러니까 성공 지도는 예를 들면 지형이 바뀌면 지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장님이 막 코로나 때 이렇게 막 붐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했던 성공 스토리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전파하면 원장님처럼 똑같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지도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신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야라고 일반화시켜서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성공은 다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마다의 상황에서 각자가 다 노력을 해가지고 각자가 이뤄낸 거지. 각자가 이뤄낸 어떤 주변 상황적인 어떤 관계의 맞아. 합작품인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허상이야. 그 벤치에 막상 앉아서 똑같이 하려면 막 하나도 안 되거든. 벤치마킹을 한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 알려드릴까요? 볼보라는 자동차 아시잖아요. 예. 볼보가 고객한테 물어봤어.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좋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우디처럼 섹시한 차를 만들어 달래. 그래서 볼보가 섹시해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아우디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예. 볼보처럼 튼튼한 차를 만들어 달래. 그거네. 그래서 이제 무슨 차가 나왔냐면 아우볼 나왔어. 아우디도 아니고 볼보도 아닌 어정쩡한 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계속하니까 벤치에 앉아가지고 마킹을 계속하니까 이게 자기 색깔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맞아. 코나투스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코나투스 이렇게 따라하다가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습관성 자기개발이 아니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을 뭐 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중독되면 그죠? 남의 성공 스토리에 중독될수록 나의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은지, 남의 이야기를 보는 시간, 아니면 직접 내가 나가서 몸을 움직여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은지. 그럼 딱 보면 하루 종일 보통 보면 다른 사람이 어땠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뭐 SNS에 뭐 올라갔다더라 이렇게 다 하는. 우리 릴스 쇼츠 너무 봐 1분짜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에 이렇게 중독될수록 내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고, 내 이야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겪어본 나만의 삶의 스토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의 중심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거기 있는 걸 보더라도 보고 나서 그거를 10개를 봤으면 한 개만 실천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좀 좋은 거를 10개를 보면 또 좋아. 남 망한 얘기, 남 안 좋은 얘기. 그렇죠. 그걸 또 그렇게 즐겨. 그럼 또 그게 이제 뭐야 도대체 그걸 왜 보고 있냐고.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의 불행을 남의 불행을 계속 즐겨. 보고 있는 게 뭐가 좋냐고. 즐겨.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각형의 그 스마트폰에 좀 빠져나와가지고 새가 날아가는 기적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해가 넘어가는 선역 하늘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선역 하늘 좀 보고 그죠? 그렇죠. 새가 날아가는 기적도 좀 바라보고 네. 이렇게 자꾸 오감을 열고 맞아. 나가서 이렇게 이제 자꾸 친체적으로 접촉을 하면 접촉을 할수록 새로운 깨달음도 오지 않을까. 예. 그 왜 그 자기개발 그 서적을 읽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책을 읽는 건 좋죠. 또 남으로부터 외적 자극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자기개발을 멈춰야 자기가 개발된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또 자의반 타의반 목표가 또 주어져.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을 해서 또 달려가. 또 달려가. 또 달려가. 그러면 이제 안 끝나.
목표를 계속 달성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로, 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일까? 몰라, 네? 길을 잃어. 예,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이 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저는 목표를 가장 이상적으로 재밌게 생각하면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면 책을 100권 썼는데 책 100권 쓰려고 딱 목표를 정해놓고 쓴 게 아니라 재밌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그냥 책이 어느 사이에 100권이 부산물이 생긴 거고 또 이렇게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목표가 인생의 수단이 돼야 돼. 수단이 돼야 돼요. 예. 목표가 되지 말고 수단이 돼야 돼. 예. 산물 중심 사고가 아니라 맞아. 부산물. 그러면서 저는 뭘 좀 생각하냐면 이렇게 성과라는 거를 자꾸 너무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당하다 보니까 성과 지향형 너무 많지. 성취감을 못 느껴. 맞아. 그리고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성장을 대체하는 게 자꾸 성과야. 성과, 목표 달성하다가 정말 자기 개발을 계속 했는데 자아는 탕진되고 왜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성과를 중심으로 너무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근데 장인들은 제가 보기에 성과보다는 성취 중심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리고 어떤 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질문이 막 쏟아지거든요. 이거를 더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이전과 다른 방법을 하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쏟아지는데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노동의 현장에 출근해가지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호프집이나 야구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고 그러면 성과는 계속 달성했지만 나한테는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성과가 달성이 안 되면 더 불행해지고 조급해지고 맞아.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막 자존감 떨어지고 네. 난리야. 그래서 당분간 제가 직원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몇 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분간 할 겁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는 당분간 출근할 거죠? 그럼 다 그렇게 한대. 그러면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 계속 하지 말고 자기가 한번 자기 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일을 사랑하면 질문이 쏟아지고 질문이 쏟아지면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이 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직장인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 아니죠?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당분간 달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고 어차피 출근할 거잖아요. 당분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악의 상사를 만났네? 저 최악의 상사와 내가 연구해가지고 일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나한테. 경험해보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책을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사가 이제 반면 교사인 거야. 정말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사와 이제 일을 하면서 쪼임을 당하는 이런 거 다 쓰는 거야, 기록해가지고. 그 책을 한 권 내면 이 사람은 그 최악의 경험도 좋은 자산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서 책 쓴 사람들 많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개발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동해야 되는군요. 네. 자기가 작동하는 걸 바로 코나투스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기 존재를 자기 존재가 작동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존재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는 거부하고 정합니다. 오케이. 자기 존재를 기쁨을 주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 끊임없이 해보려고 노력해. 네, 근데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거는 거부하거나 저항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에너지나 관성, 이게 다 저는 코나투스라고 생각해요. 네. 이 코나투스 이 책에 보면은 철학자 들레즈 네. 너무 잘 아시죠? 습관성 자기개발자들에게 막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들레즈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개발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이제 수목형 자기 개발.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롤 모델이 있어. 그 사람을 딱 이데아로 딱 설정해놓고 오케이. 저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하고 내가 동일하게 되면 될수록 자기 개발에 성공한 거야. 근데 과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공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 뿐인 거예요. 오케이. 100가지 성공이 있는 것이고 성공은 맞아.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뉴얼로 처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들레즈가 만든 개념 중에 리좀형이라 리좀. 나무 뿌리가 이렇게 막 뻗어가는데 원장님 이 나무 뿌리가
어디로 뻗어갈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 뿌리가 언제 다른 나무 뿌리를 언제 만날지 예측할 수 그치. 없잖아요. 그래서 리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발적 마주침인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우발적 마주침은 오늘과 다른 차이를 매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성공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기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서 어떤 깨우침을 얻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레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더 쉽게 메타포로 비교하면 철도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오솔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두 사람을 자기계발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철도나 고속도로는 제가 말씀드린 수목형 패러다임인 거야.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정해진 길을 빨리 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빨리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성공인 거야. 근데 오솔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옆길로 가. 옆길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길이 저는 오솔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레즈가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는 뭐냐면 다 너마다 너의 코나투스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정말 대단한 생각지도 못한 우연도 만나는 거고 그때 계획이 없던 새로운 깨우침도 얻는데 왜 딱 이데아를 설정해 놓고 왜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되려고 하느냐. 어? 너는 복사본이냐 원본인데. 그러니까 다 남들이 다 간 길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순위밖에 없다. 1, 2, 3등밖에 없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 더 상처 입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예를 들면요. 순위가 너무 빨리 나. 100m를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10명이서 100m를 똑같은 상에서 출발하면 10명이 다 경쟁 상대야. 눈치 보고 옆에 사람 비교하고. 근데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뛰면 경쟁 상대가 누가 될까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가 되는 거지. 어제의 나. 어제 내가 했던 유영만의 방식과 오늘 했던 방식이 something different, 차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 차이를 계속 반복하라는 게 들레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only one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발적 마주침,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당해야 돼.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때 확 커. 계획대로 준비된 대로 이렇게 체험만 계속 반복하니까 체험이 누적이 안 되고 체험이 단속적이고서 끝나버리고 체험을 자꾸 소비하고 그러니까 정보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줘. 그냥 농장 체험이요. 그렇죠. 그냥 농장 체험이요. 여행 체험한 사람. 육상 빌딩 체험이요.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여행 체험, 여행 경험 이런 게 다른 거잖아요. 다르지. 교수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코나투스를 읽고 싶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개발은 네. 혼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인이 성취하는 1인의 어떤 개인의 독창적 산물이 아니라 자기 개발은 저는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오는 데까지 수많은 은인들이 도와준 거고, 그죠?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쓴 거는 극단적으로 노트북도 저한테 기여를 한 거거든요. 도구. 그 다음에 이런 맑은 공기. 아무튼 이런 게 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해가지고 내가 운 좋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전문성을 만들어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관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도 남의 욕망을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나의 욕망에만 충실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멋진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충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코나투스를 읽으면서 가끔씩 뭐 있어 나답게 사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헤맸던 분들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 도서 나눔 이벤트 할 텐데요. 오늘의 도서 제목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 영상을 즐겁게 보신 후기를 여러분 달아주십시오. 자, 유영만 교수님의 신간 도서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스피노자가 처음 썼다는 바로 이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기계발 2. 코나투스 3. 코로나 4. 코피루스 오케이. 이 중에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제목을 적어주시고 또 영상 후기도 남겨주시는 분 10분을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 얘기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이 100번째 책이라는 거 너무너무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